솔직히 이거는 BMW의 승차감이라기보다는 롤스로이스의 승차감에 저는 더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자, 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7시리즈. 이거 뚱매 목소리 좀 꺼주세요, 감독님. 왜 입구에서 먼저 멈추겠습니까? 그거 아니. 안단. 그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켜지고. 이 BMW가 이 모션 제스처로 차량을 컨트롤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 중에 그나마 가장 쓸만한 게 제가 봤을 땐 이 뮤트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막 음악 듣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 뭐라고 하다가 아이씨 딱 이렇게. 이거 사람으로 따지면은 네. 그냥 개인기 한두 개 있는 수준인 것 같아. 개인기. 남자가 여자 태웠을 때 네. 그나마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차의 기능 중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이게 뭐 에어서스라든가 뭐 설명해서 뭐 할 거야. 근데 이런 거 설명하면 그래도 그냥 좀 대화가 이어질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다음 트랙,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전 트랙. 근데 솔직히 옆에 사람 타 있는데 약간 이러기는 좀 해달라 그래야지. 이거를 해달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딱 그냥 개인기예요. 그냥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개인기로 그냥 호감 있는 정도. 네네네네. 전문가스러운 멘트였어요. 그래. 자, 여러분,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가 S클래스한테 그냥 그야말로 개발리고 있어요. 몇 년째. 그 S클래스가 222 바디가 나오면서 진짜 그야말로 개발리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왜? 특히 이 세그먼트급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이유가 저는 항상 좀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발려야 되는 일인가. 이제 S클래스한테 이렇게 개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이유는 S클래스가 아무래도 승차감이 고급져. BMW는 얘네 맨날 뭐 드라이빙의 즐거움 이러면서 7시리즈에까지 이 펀 드라이빙을 녹이다 보니 BMW는 딱딱하기 때문에 외면받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저는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보고 나니 정말 객관적으로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그 얘기에는 지금 동의를 못 하겠어요. BMW도 정말 이렇게 한없이 부드러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차인 것 같고, 뭐 그도 그럴 것이 BMW가 이 산하에 롤스로이스를 두고 롤스로이스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잖아요. 얘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 차는 제가 봤을 때 S클래스랑 부드러움에 있어서 거의 저는 비등비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카본 코어 셰시에 대해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저 좀 찾아보니까 카본 코어 셰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약간 맥라렌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카본 터브 셰시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딱딱한가 보다 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차에 카본이 적용된 부분들을 보면 여기 A필러 사이 요 앞부분 한 줄, 썬루프 사이 A필러부터 B필러, C필러를 이어주는 요 라인, 그리고 요 아래 가운데, 거기도 돼 있구나. 그리고 여기 아래쪽 A필러도 전체가 다 카본이 아니라 일부 카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카본 셰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딱딱하다라는 것도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사실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7시리즈가 딱딱해서 안 팔렸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7시리즈가 안 팔린 이유가 뭘까? 왜 S클래스한테 이렇게 발린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억지로 좀 찾다 보니까 나온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F바디 때는 실제로 S클래스에 대비해서 좀 많이 딱딱한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G바디에 오고 나서 솔직히 이거는 BMW의 승차감이라기보다는 롤스로이스의 승차감에 저는 더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봤을 때 사실 S클래스가 더 많이 팔린 이유는 저는 디자인 때문이라고 봐요. S클래스가
솔직히 7 시리즈는 잘못한 게 없어. BM은 잘못한 게 없어. BMW는 BMW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워낙 벤츠가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BMW가 발린 게 아닌가. S클래스의 정말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관 디자인, 차량 디자인과 그리고 실내에 딱 탔을 때 이 압도하는 고급스러움. 사실 그 고급스러움이라는 게 7 시리즈랑 S클래스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고급스러움이다 라고 하면 이런 좀 고급 소재들, 가죽, 우드, 카본, 굉장히 많은 알루미늄 버튼들, 딱 봤을 때 뭐가 많아. 굉장히 많아. 사람들이 고급스러움의 기준을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S클래스가 이번에 그거를 완전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그 가격의 차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버튼과 잡다한 디스플레이들을 최소화시키고, 디스플레이는 그냥 가운데 임팩트 있게 하나 빡,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가죽이야. 여기가 사실 S클래스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저 끝에서부터 그냥 다 가죽이야. 다 가죽. 근데 지금 BMW만 보더라도 여기 우드 들어가 있죠, 알루미늄 들어가 있지, 여기 또 온도 미세 조절하는 버튼 디스플레이가 여기 또 들어가 있지, 버튼 있고, 또 뭐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S클래스 이전까지는 이런 게 고급스럽고 이런 게 비싼 차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S클래스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진짜 고급스러움이었구나. 여자들 가방으로 따지면 과한 디테일과 보석들이 많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그냥 그 통가죽 하나인데 실루엣 자체가 너무 예쁜 그런 가방이 이제는 더 이뻐 보이는, 사람들 눈이 높아진 거겠죠. 그래서 사실 S클래스가 어떻게 보면은 플래그십 세단은 이런 거야 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마당에 그게 정확하게 사람들의 눈에 좀 적중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 시리즈가 좀 S클래스가 너무 잘 만들었다 보니까 경쟁 모델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지, 사실 7 시리즈가 S클래스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를 승차감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찾는다?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출발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S클래스랑 가장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은 엔진 응답성이에요. 사실 벤츠에 들어가는 3000cc 가솔린 엔진도 출력이 출중하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3000cc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340마력이고 45토크, 이 차량을 끌고 다니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다니기에 굉장히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이 출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미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이 차량 두 차량의 좀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노멀 모드에서 2단 출발을 하는 차거든요. 그만큼 처음 세팅부터가 부드러움에 완벽하게 초점을 맞추고 가는 세팅이라고 하면, BMW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이렇게 컴포트하고 싶지는 않아. 승차감은 둘째치고 일단 치고 나가는 게 7 시리즈 이런 덩치, 이런 큰 덩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초반 가속력과 엔진 응답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5 시리즈, 뭐 530, 540 같은 차들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과 별반 크게 체감상 다르지 않은, 굉장히 좀 리스폰스가 좋고 출력이 몸으로 팍팍 와닿고, 그렇다고 해서 5 시리즈나 3 시리즈처럼 경박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덩치감에서 주는 그 무게감 그리고 고급스러움, 안락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운전을 하기에는 분명히 7 시리즈 S클래스보다는 7 시리즈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뒷자리에 타고 다니시고 그냥 이렇게 안락한 주행만 나긋나긋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밟고 다니고 싶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운전하는 맛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더 크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난 BMW는 무조건 딱딱해, 무조건 뭐 옆자리 타면은 이렇게 막 고개가 제껴지고 멀미해 라는 좀 선입견에 갇혀서 너무 부각이 안 된 게 아닌가. 근데 확실히 방금 네. 그 방직턱 느낌은 너무 괜찮다. 그죠? 네. 그 충격 흡수를 되게 스무스하게 싹 해줘.
멋져가지고 네.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네. 이거 저 감독님 이 방지턱 아시죠? 저거 되게 높은 방지턱이에요. 네. 네, 이번에는 네, 한쪽으로 치고 넘어 보겠습니다. 너무 완만했네. 근데. 아니, 저것도 높은 방지턱이에요. 자, 지금도 이렇게 큰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3시리즈나 5시리즈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롤스로이스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거 정말로.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S클래스에 비해서 하나 이 부분은 좀 더 높게 쳐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 뒷자리에서 우리가 승차감이 좋다 뭐 어쩌다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 7시리즈 뒷자리 시트 포지션이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네,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안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붕 떠 있어. 아 시트는 이거 너무 비할 게 못 되더라 벤츠에 비하면. 그건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7시리즈는 앉아있는 높이 자체가 시트를 맨 아래로 내리고 탄다 하더라도 S클래스가 좀 더 낮아요. 근데 이게 딱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위에서 아래를 좀 내려다보는 느낌도 많이 들고 S클래스는 상대적으로 좀 파묻힌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시트 포지션과 이 시트의 촉감 그리고 허리를 감싸는 느낌 그리고 허벅지를 감싸는 느낌, 기본적으로 가죽 자체도 쿠션감이나 이 가죽의 재질도 S클래스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 몸에 감기는 느낌 있죠. 몸에 감기는 느낌은 S가 분명히 더 편안해. 아 최근에 어떤 여자 보면서 감기는 맛이 있다 그랬는데 아 아닌가? 아니,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아, 진짜인가? 나 이거 100%인데 나 그런 조속한 얘기 안 해요. 아 그래?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감기는 맛이 있다. 아 느낌 감기 너무 많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높이와 이 시트의 감촉과 감기는 느낌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아 뒷자리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만 빼고 오로지 댐퍼의 느낌만 본다면 오히려 7시리즈의 에어 서스펜션이 이 스트로크가 훨씬 더 긴 느낌이에요. 범프 리범프. 그렇죠. 범프와 리범프 양 자체가 훨씬 더 얘가 많은 느낌이라고. 어제 S클래스를 운전하면서 저 똑같은 코스를 계속 넘어다녔어요. 어떻게 정확히 느낌이 달랐냐면 방지턱을 넘어갔다가 딱 떨어질 때 S클래스도 물론 앞이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얘는 잘 느끼다 보면은 S클래스에서 없는 쿠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S는 한번 이렇게 쓱 해가지고 탁 착지. 근데 얘는 한번 눌리죠? 한번 눌린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눌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분명히 나고, 그렇다고 S클래스가 더러운 건 아니야.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어 서스펜션이 요철을 넘을 때 쿵 치는 소리는 S클래스가 오히려 더 났어요. 전 분명히. 그런데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방지턱을 똑같은 속도로 넘었을 때 뒷바퀴에서 쿵 치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펴졌을 때 리범프 양이 S클래스보다 7시리즈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거를 바닥 접지까지 이렇게 확 살려주는 거라는 느낌으로밖에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프와 리범프 양에 있어서 7시리즈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거고, 자, 단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S클래스는 이 차와 비슷한 가격대 1억 6천만 원대에 있는 S400D, 그러니까 매직 바디 컨트롤이 빠진 S클래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S560부터 2억 원에 육박하는 차량인 이제 560이나 뭐 이제 600이나 마이바흐에 올라가서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이 빠진 차들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절대 꿀릴 게 하나도 없다, S클래스에 대비해서. 다만 이 승차감이라는 거 안에 이 몸에 감기는 촉감이나 느낌, 시트 포지션 모든 게 다 조합된다라고 하면 S클래스가 더 좋은 건 맞다. 근데 이 결국에 그 승차감이 안 좋은 느낌이 운전석에서는 도찐 개찐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7시리즈의 운전석 시트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물론 운전석만 해도 비교를 한다면 S클래스가 더 좋아요. 그런데 운전석만 S와 7을 비교했을 때 S 운전석이 100이라면은 7 운전석은 한 90. S의 뒷자리가 100이라면 7의 뒷자리는 한 50밖에 안 된다. 일단 감독님도 이 차를 좀 몰아보셨잖아요. S클래스도 몰아보셨고,
무조건 S죠. 어떤 이유죠? 운동 성능 때문에 나는 안 살 것 같거든. 어.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의 그 중간 정도? 네. 근데 처음에 말했듯이 난 이거 핸들이 너무 싫어. 핸들. 너무 이 차 7 시리즈 플래그십 세단하고 안 어울려. 이게 전체적인 그 비주얼을 다 해치는 요소 같아. S클래스에 비해서. 핸들이. 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의 디자인마저도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이 되기는 했죠. 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핸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핸들보다도 사실 지금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계기판. 네. 그죠. 이 계기판이 이번에 신형 3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 새롭게 BMW가 밀고 있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꽤 많이 오랜 시간 타면서 이거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지금 이 고정된 이 그래픽이라면 이거는 7 시리즈 그래도 플래그십 세단이 갖는, 너무 안 어울리죠. 그거랑은 사실 너무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이건 BMW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차를 탔을 때 정말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역시 BMW는 뭐 딱딱해, 이런 느낌이 지금 전혀 안 든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어우러지지 않게 했을까?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스펙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프레임 레이트 자체도 마찬가지고, HUD랑 같이 이게 연동돼 가지고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볼보 같은 경우가 이 계기판 속도가 1단위 올라가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그래픽으로 다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화면 주사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화면 주사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진짜 이거는 아날로그에 정말 버금가는 속도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스펙이 좋은데, 이 디자인이 좀 너무 꽝 아닌가. 나 얘도 이번에 신형 X5하고 7에 들어가는 거 크리스탈 기어 노브, 그 스와로보스키. 훨씬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스와로보스키가 또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감독님은 그 스타일에 맞았나요? 그래도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차라리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차피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오래 썼으니까. 그리고 뭐 인테리어 부분에서 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이제 퀼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BMW가 좀 그래도 S클래스를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좀 압도를 하고 싶다면 S클래스보다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한 실내 컬러 셀렉을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그 BMW 코리아에 계시는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퀼팅이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가죽 색깔과 어우러져 가지고 약간 좀 장안평 느낌이 나요. 그 감독님 알아요? 혹시 옛날에 장안평에서 옛날에 그 가죽 시트 튜닝 많이 했거든? 직물 시트 가져가면 가죽 시트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도 했었죠. 얘기만 들어봤는데 본 적은 없죠. 그죠. 많이 했었죠. 이게 약간, 아니 옆에 문짝 좀 봐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약간 좀 산티나. 산티 난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장안평 느낌이라는 거는 좀.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실내가 왜 이런 거 했는데 화이트가 있더라고요. 아이보리도 있고. 그게 좀 아쉬워. 그거 혹시 봤어요? 그거 미쳤어요. 훨씬 더 괜찮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워요. 솔직히 얘네가 안에 소재는 전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싼 거밖에 안 썼어. 첨단 기능들이 다 녹여져 있고. 그런데 이 일단 브라운 자체, 이 초코 브라운 자체도 이뻐 보이는 초코 브라운이 아닐 뿐더러 컬러와 버무려져 있는 이 퀼팅은 좀 장안평 느낌이 난다. 그런데 이걸 화이트로 봤더니 진짜 굉장히 고급스럽더라.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BMW가 저 왕돼지 콧구멍으로 바꾸면서 BMW 7 시리즈 디자인을 진짜 좀 그래도 플래그십에 가까운 디자인을 뽑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G바디의 7 시리즈 디자인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래, 우리야 뭐 맨날 차를 보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그냥 5 시리즈 풍선 불어놓은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 E 클래스랑 S 클래스 같은 경우도 물론 풍선 불어놓은 거긴 한데, 그래도 S는 S가 갖는 그 품위가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S만의 그 품위. 그거는 사실
그 특정 디자인 요소들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이 FL이 되기 전에 G바디는 그런 게 너무 없었어. 근데 결국에 이번 7 시리즈에 오면서 그 플래그십이 갖고 있는 포스가 이제 드디어 나기 시작했어요. 저 돼지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이번에 테일램프도 참 이렇게 과감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성공적인 디자인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Q900에서 G90 바꾼 거 봐. 그게 뭐야 저게. 바꾸질 말든가 그냥 다음 세대 때 한 번에 바꾸든가. 이 K7 봐. 기존에 1세대 잘 만들어 놨는데 FL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뒤에 점선 만들어 가지고 막 밸런스고 뭐고 다 깨졌잖아.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7 시리즈 FL이 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감독님은 혹시 어떠세요? 나도 이거 솔직히 디자인은 거의 네. 반반이에요. 이게 절대 S에 안 꿀린다고. 그쵸? 아무튼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하고 실내를 딱 탔는데 또 화이트 시트를 안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얘네가. 그게 좀 아쉬워.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인식 개선이 많이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동차 실내는 그냥 뭐 블랙이지, 사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제 요즘 시대 우리 소비자들은 충분히 이 안에 타 있을 때의 고급감, 이 안에 타 있을 때의 화사함,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돈 주고 사치를 누릴 수 있는 내 개인적인, 나 개인을 위한 그런 사치를 하기에 충분히 사람들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니야.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실루엣이나 뭐 이런 장안평 에디션의 이 초코 브라운 이런 것들만 사실 빼고 본다면 이 동급의 S클래스는 천장직물이에요. 뒷자리에 저런 화려한 조명들 없어요. 뒷자리에 들어가 있는 저 문짝에 있는 조명 있죠. 저거 밤에 감독님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천장 재질, 그리고 뒷자리 인포테인먼트, 뒷자리에 태블릿 갖다 놓고 미러링으로 유튜브 같은 거 뒷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 그럼 S클래스도 마찬가지죠. S클래스는 안 돼요. S클래스에서 앞자리에서 틀어주는 것만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동급. 마이바흐까지 올라가지 말고. 우리 560은 됐었는데. 560은 2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분명히 7 시리즈가 S를 실내에서도 좀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컬러가 다 갖다 베린다 이거는. 너무 실망이에요. 네. 너무 진짜 그래, 내가 장안평 에디션이라고 얘기한 괜히 한 게 아니라니까. I can show you what love is supposed to feel like. I can show you what love is supposed to be. 맞다. 그리고 어제 이 실장님이 네. 얘가 하면 안 될 짓을 했다 그러고 타이밍 체인을 앞쪽에 있던 걸 뒤로 이쪽에 더 가깝게 뺐다 그랬거든요. 응답성이랑 그런 걸 더 높이려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소음이랑 그런 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되게 방음을 굉장히 많이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그래도 그 소음은 더 예전보다 커졌을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혹시 어때요?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전혀? 네. 그럼 이 실장님이 나쁜 말을 했네. 참나 사람을 어떻게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를 하나. 그분의 의견을 진짜. 이게 이치프님을 까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치프님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신 거고. 아니 멘트 자체가 그분을 이렇게 존중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편집해서 그 무시하는 발언만 나가면 되니까. 전혀 못 느끼겠어요. 아이 들어봐. 자, 3단 지금 4,000rpm이에요. 전혀 모르겠어. 그래요? 그럼 어쨌든 그 방음 작업을 잘했네 얘네가. 저는 사실 엔진의 뭐 체인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숙성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 실내에서 고속도로의 엔진 소음이나 노면 소음만 따지고 본다 라고 했을 때 절대 S클래스에 비해서
떨어지는 느낌은 네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장님이 또 추가로 얘기하신 게 타이밍 체인이 뒤로 오면서 정비성도 너무 어려워졌다. 아 정비성. 아 그건 오씨 대박 이 집 전화 왔어. 진짜. 근데 확실히 이게 타이밍 체인이 뒤로 가면서 그럴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 네, 사기통에서는 특히나 그 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고, 이 7시리즈는 뭐 방음을 잘해서 안 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해외 포럼 리뷰에서는 그걸 문제로 삼고 있대, 그 소음을. 알겠습니다. 그 옛날 246 때 나오던 그 소리 있잖아요, 하이 RPM에서. 네네네. 그 소리가 나서 좋대요. 근데 7시리즈가 쇼퍼 드리븐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죠, 포지션 애매하죠. 아 저는 이 실장님의 발언을 너무 존중하고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왜 같이 욕하셨구나. 아니요 저는 욕을 안 했습니다. 아니. 자 아무튼 그래서 물론 이지프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해외 포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뭐하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 차 안에서 지금 들어오는 그 엔진과 관련된 소음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S클래스 그냥 3000cc 6기통 가솔린이랑 다를 바 없이 느껴져요 그냥. 네 뭐 진짜 새 차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은 앞자리에 타고 다닐 때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S클래스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쏘고 다니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 스포티한 주행 질감이 좋아. 그런데 SUV 타기 싫고 5시리즈급도 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위급으로 올라와요.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막말로 돈이 50억, 100억, 1000억이 있어. 근데 혼자 편하게 타고 다니고 싶어. 네, 롤스로이스는 혼자 타고 다니기 조금 부담스러워. 사이즈가 돈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커서. 그런데 오는 타기 싫어. 그런 분들이 7 탄단 말이야. 아니 왜냐면은 집에 돈 아무리 많고 집에 뭐 롤스로이스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도 결국에 데일리로 편하게 타고 다니시는 거는 보통 S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급을. 자 지금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아무리 스포츠 모드에 놔도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 댐핑 압의 차이를 느끼기가 정말 많이 힘들어요. 네, 정말 많이 힘든데 일단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댐핑 컨트롤을 일단 스포츠로 놓음과 동시에 일단 바로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다. 확실히 하드해진다. 확실히 하드해진다고 해서 이 플래그십이 갖춰야 될 그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고 네, 그 안에서만 하드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 놓고 차를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큰 사이즈의 대형 세단, 그리고 도대체 이게 2톤이나 나가는 무게의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벤츠 S클래스에서는 S63에서도 줄 수 없는 민첩성을 보여줘요. 아 진짜요? S63이 아무리 63 붙어있고 AMG 붙어있다 하더라도 걔는 그냥 S클래스예요. S클래스를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 7시리즈는 지금 740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얘네가 굉장히 많은 하체에 또 변화를 준 부분들이 있어요. G바디에 오면서. 그래서 일단 가속력은 일단 기본이고, 가속력이 기본인 상태에서 뭐 브레이킹 능력도 사실 S클래스보다 한참 더, 아 좋아요? 네, S클래스보다 브레이크도 훨씬 더 꽂히는 맛이 있고,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리고 뭐 속도 뭐 이런 거 다 뭐 비등비등해. 어차피 뭐 200, 250, 300까지 쏠 사람은 많지도 않고, 도로에서 살짝 이렇게 턴을 했을 때 여기서 주는 이 민첩성, 전혀 불안하지 않은 이 민첩성, 이런 민첩성들이 진짜 S클래스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 플래그십 세단이 갖춰야 될 그 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얘도 스포츠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무슨 뭐 3시리즈처럼 딱딱해지지는 않아요. 조금은 그래도 바뀌긴 하네요. 핸들도 무거워지고. 네, 핸들도 무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타기에는 충분히 이 차가 재미있는 요소가 또 있을 수 있다. 뭐 미션 같은 경우에 사실 말씀 안 드려도 ZF-님. 네,
그 ZF 미션이 아시다시피 M5에도 들어가고 롤스로이스에도 들어가요. 네. 롤스로이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이게 도대체 변속이 언제 되고 있는 건가. 롤스로이스는 RPM도 안 보이니까 RPM 떨어지는 것도 못 보는 상황에서 변속이 도대체 언제 되고 있는 건지도 눈치를 챌 수 없을 만한 그 정도의 부들부들한 느낌도 표현을 해주면서 말도 안 되는 변속 충격을 내주는 M5까지 다 한 미션으로 커버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얘는 롤스로이스 세팅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린다 하더라도 변속 충격까지 주지는 않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변속 속도는 S클래스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또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정말 부드러워요. 네. 또 뭐 하체 세팅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하드웨어적으로만 봤을 때도 7 시리즈가 S클래스보다는 동급 가격대 모델에 비한다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BMW가 사실 그 유압식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번에는 유압식 스테빌라이저가 아니라 그게 이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로 해서 EARS라 그러거든요. EARS. 네, 그래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들어가 있어서 뭐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이 횡지나 뭐 뒤가 털릴 때나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잡아주거든요. 그게 사실 뭐 벤츠에서는 뭐 매직 바디 컨트롤이 같이 해주는 영역이기도 하고 포르쉐에도 뭐 비슷한 기능들이 각 브랜드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급의 S클래스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매직 바디 컨트롤과 유사한 성능을 내줄 수 있는 이 EARS라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전자기계식 스테빌라이저도 지금 이 모델에 다 들어가 있고 종합적으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장담하는데 이건 진짜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소비자 가격만 놓고 봤을 때 1억 6천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7 시리즈와 S클래스를 놓고 이 차들의 원가를 만약에 본다면 제가 봤을 때 7 시리즈가 한 30%는 더 원가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나 그 하드웨어적인들이 몸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실제로 되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제 판단에는 이 조진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 때문이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만큼 이번에 정말 제대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이 정말 나는 비싼 차다 라는 포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뀐 만큼 사람들 인식 개선이 좀 돼서 S클래스급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아이씨 당연히 S지 아이 7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좀 선입견을 버리시고 차를 한번 타보시고 그리고 BMW에 좀 같이 지랄도 좀 해주시고 신뢰가 이게 뭐냐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서 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BMW 7 시리즈처럼 또 막 3,500, 4,000씩 할인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카룸에서 할인했던 게 3,500이더라고요. 좀 그러지 말고 지금 1,000만 원, 요 차는 지금 1,000만 원 할인이더라고요. 카룸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래서 요 1,000만 원 할인 선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수요와 이제 공급은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너무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 좀 소비자의 니즈를 조금만 더 파악해서 이 차를 자꾸 뭐 운전의 즐거움 자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차 충분히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오히려 S클래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는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근데 얘네한테 기회예요 지금. 그렇죠, 기회죠. 아우디가 막혔고 아우디는 막혀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벤츠와 유일하게 다이다이 뜨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렇죠. 네, 기회인데 한번 이참에 한번 그렇죠.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리뷰 협찬 좀 얘기해줘요. 네. 저희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킷 리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차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또 차량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공도 주행 리뷰하고 뒷자리 리뷰도 해보고 또 차량의 좀 그런 연비 테스트 좀 이렇게 특별편도 좀 많이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지원해 주실 때 그 양식에 보면은 서킷 유무 이렇게 서킷
곳에 가도 된다 안 된다를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게 편하게 체크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리뷰 협찬해 주시면서 이 차는 이 부분은 꼭 한번 테스트를 좀 해줘라. 뭐 전에 저희가 그 3 시리즈 신형 리뷰할 때는 저기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기능 있죠. 네, 그런 것도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따로 저희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테스트하는 장면을. 네, 그러니까 꼭 뭐 서킷을 안 가도 되니까 또 뭐 저희가 차량을 협찬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뭐 주차부터 세차하는 거 모든 거 저희가 진짜 제 차보다도 더 아끼면서 항상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차량 협찬해 주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많이 협찬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그치, 차주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네, 부담은 저희가 갖겠습니다. 네. 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네, 오늘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뭐 네. 있죠?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다 같이 오래오래 삽시다. 담배 끊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